자, 유승수 변호사 연결돼 있는데요. 그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그 TF팀 그 암시하는 행동을 했어요. 대본대로 이거 하는 거다. 이러고서 그 대본을 흔들었잖아요. 네. 아니 이런 재판을 이렇게 대본대로 합니까? 이거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제 법률가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지금 탄핵 심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건이 아니니까, 네. 뭐 TF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대본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기존에 그 민주당이 불법 탄핵 소추를 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예.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재판할 생각도 없이 아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할 생각도 없이 그냥 시나리오도 안 만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를 검토한 바도 없이 멍하니 재판을 아예 그냥 방기해 놓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가 되니까 대통령은 무조건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문영배의 지시로 뭐 TF팀이 구성되고 그들에 맞춰서 뭐 그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문영배가 읊고 앉아 있고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충격이었어요. 난 그랬어. 충격이죠.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게 재판은 그럼 저 대본이 그럼 있나?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좀 뜨악했어요. 원래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죠. 예, 근데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인 거는 사실은 문영배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예. 대법원의 대법관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다 서포트를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각 뭐 재판 연구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관이나 아니면 각종 사무원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절차도 진행을 하고 네. 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그러한 연구원이나 재판연구원이나 이런 헌법재판연구원들이 그러한 어떠한 연구를 하고 그러한 법리를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재판관들이 해야죠. 당연히 헌법재판관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아니 제 대본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불공정하다, 본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한다, 헌법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한다라는 비판이 가해지니까 이 비판을 아랫사람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라 TF가 써준 대로 하는 거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문영배 본인이 이 재판에 대해서 가해지는 불공정에 대한 시비나 비판에 대해서 본인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판단을 아랫사람들에게 미루고 TF가 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뭐 전형적인 좌익적인 사고죠. 사실 좌익들이나 이런 짓 하지. 네. 누가 제대로 정신 박힌 어떤 법조인이든 아니면은 뭐 재판관이든 누가 이런 식의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예. 그러면 이 TF팀에서 대본을 써주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 재판 연구관들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 거대한 무슨 조종자가 있는 거예요? 글쎄 이제 예? 문영배의 말을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누가 써주는 거예요, 대본을? 재판관을 조종할 만큼 예. 뭔가 거대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게 아니 그런 게 실제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는 게 재판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 그 TF팀, 그 다시 말해서 그 대본을 써주는 세력이라든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그게? 예. 저는 사실은 뭔가 새로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 예. 문영배 본인이 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본인이 그냥 면피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냥 기존의 재판 연구원들의 어떠한 통상적인 사무를 갖다가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닌 것처럼 둘러대다가 나온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혹시 기본적으로 이 재판의 불공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 문영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나는 저 문영배가 이재명과도 그 뭐 이렇게 가깝다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이 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법 연구회를 움직이는 무슨 어떤 거대한 세력과 이게 저 재판 연구관 이렇게 말하자면 그 밑에 TF 팀이 연결돼서 조종을 누가
하지 않나. 어떤 검은 세력.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뭐 LKB 파트너스가란 얘기도 있고요. 그 이광범 변호사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움직이고 뭔가 커넥션을 가져가려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네.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네. 굳이 재판 연구원들을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영배를 접촉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지. 문영배가. 그리고 실제로 문영배는 접촉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재명과의 뭐 친분을 과시한 것도 있지만서도 네. 실제로 이 재판에서도 처음에 김희수 소송 대리인이 있거든요. 국회 측에. 예, 예. 김희수. 그렇죠. 김희수 소송 대리인을 뭐라고 칭하냐면 김희수 변호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김희수 재판관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재판관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인간적인 교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아하. 맨 처음에 이 탄핵 심판이 처음 시작될 때 그날 문영배가 김희수 변호사를 부르는 그 호칭을 한번 찾아보시면 김희수 재판관님 그럽니다. 아, 그러네. 청구인 측 대리인님, 청구인 측 변호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김희수 재판관님 하다가 자기도 실수했다고 생각하듯이 갑자기 이제 호칭을 또 바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네. 예, 문영배를 비롯해서 이 재판을 주도하는 문영배, 뭐 이미선 등은 기본적으로 국회 측 대리인들, 더불어민주당의 대리인들하고 상당한 정도의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장면이 있죠. 네. 헌법재판에서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방청석에 보면은 뭐 박범계니 뭐 천하람이니 뭐 이성윤이니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들이 거기 쭉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뭐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자들은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야유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무슨 증인한테 막 핍박을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겠다고만 해도 자기 소송 지휘권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문영배인데 이 자들은 거기 앉아서 온갖 짓을 다 해도 문영배가 다 내비두고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미 문영배하고 커넥션이 있는 거지 그 밑에 다른 무슨 문영배 밑에 있는 누군가와 커넥션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 문영배가 이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문영배를 조종하는 거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자, 그 지금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8명으로 요놈들이 불안하니까 40여개를 굳이 넣으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간표에 있었죠. 네, 시간표에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40여기는 어떻게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40여기 카드가 살아 있는 겁니까? 마흔역 카드는 뭐 저도 낙관적인 전망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좀 경계를 합니다만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마흔역 카드는 물 건너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볼 때는. 오케이. 네. 왜냐하면 마흔역 카드를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대려면 당연히 마흔역보다 누구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건데 그리고 그 얘기가 그 결론에 따라서는 마흔역 건은 뭐 심사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마흔역이 거기서 얘기가 왜 나오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흔역을 얘기를 꺼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 오케이.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자꾸 40여 카드가 의미가 없는데도 자꾸 저렇게 미련을 안 버리는 거는 지금 8명 체제로는 뭐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지금 불리하니까 문영배 등 이제 이미선 등 해서 40여기를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8명이 헌재 판결을 했을 때 지금 대통령 탄핵을 기각이 3명 이상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마흔역 카드가 물 건너갈 때 그러니까 선고일이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이미 이제 그 기각의 가능성이 늘어난 건 맞죠. 그러니까 기각의 가능성이 커진 건 맞지만 여전히 이제 인용 가능성과 기각 가능성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여전히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인용 가능성이 절반 넘어요? 저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분위기 반전이나 아니면 사실관계의 반전이 분명히 있었죠.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문영배를 비롯한 이들 좌익 재판관들이 네. 두 가지 고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는 수사 기록이 어떻게든 증거가 된다고 박박 우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사 기록을 그 자체로 해서 수사 기록에 기반해서 네. 그냥 사실관계를 인정하겠다. 그 아하. 뭐예요? 그 수사 기록은 사실은 검찰이 그냥 막 처음에 막 그냥 완전 내란몰이 할 때 거의 불법적으로 진술 다 취득한 건데, 그건데요. 예, 그거 가지고서는 그냥 사실관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이 뭐 증인신문 할 때도 뭐 증언 거부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 대리인들이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이미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게. 사실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하고 공모해서 이미 수사 기록을 증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겠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우리 쪽 재판관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다른 어떤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 보이는 재판관들조차도 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이고. 그 수사 기록 증거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먼저 결론이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이 두 명의 재판관, 추후에 임명된 이 두 명의 재판관이 적법한 재판관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돼야죠, 당연히. 그렇죠. 먼저. 그런데 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고 그 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들이 결국에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그냥 탄핵을 하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한덕수 탄핵 심판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유, 그 정해진 시간표대로. 예. 야, 이게 참 불안하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반대로 당연히 우리 쪽에서 주장해야 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행해라. 그렇지. 그거는 그냥 법조인이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들이 읽어봐도 당연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이 탄핵 소추는 불법이고 부당하고 각하돼야 마땅하거든요.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심리를 한 10분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굳이 안 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이거는 탄핵을 인용하겠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재판을 내리도록. 왜냐하면 그 논리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이제 각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기각이 되면 결국에는 이 두 명의 재판관, 추후에 임명된 이 두 명의 재판관은 불법 재판관이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 적법한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다시 구성이 되든 아니면은 기존의 6명 체제로 판단을 하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이나 판단 없이 그냥 불법 재판관들한테 그냥 탄핵 심판에 대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한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불법적인 결정인 거죠. 예. 아, 그러네요. 네. 야, 그 두 가지 불안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네요. 지금 네, 지적한 저는 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잘 분석해 주셨네요. 자,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승수 변호사가 그 인용 가능성이 그 조금 더 높은데 그 두 가지 불안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측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우리 우파 국민들은 이 두 가지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싸워야죠. 정해진 시간표대로 갈 수 없게끔 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압박을 해야 저들의 시간표대로 안 갑니다. 저들의 시간표를 우리가 막아야 돼요. 저들의 각본 TF팀이 움직이는, 저는 그 TF팀, 유승수 변호사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TF팀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죠. LKB의 이광범
변호사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뭐 연결되는 거니까 이광범하고 문형배하고 이재명과 뭐 이게 같은 커넥션이라는 거니까. 자, 이러면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지금 뭐 희망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최소한 3명은 확보됐다. 기각될 거다. 아니면 그걸 또 뛰어넘어서 4대 4다. 이런 의견도 변호사들 사이에 저 방송하는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그걸 또 뛰어넘어서 5대 3, 다시 말해서 기각이 5, 인용이 3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게 우린 건 희망적인 이제 얘기고 뭐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5대 3으로 3이 기각이죠. 5는 저쪽.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이 두 가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자가 호랑이가 토끼를 잡더라도 전력을 다해 질주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윗이에요. 저쪽이 이 카르텔이 이 법조계 카르텔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싸우려면 한치의 방심이 문제가 아니라 더 가열차게, 더 응집하고. 지난 주말에도 보셨죠? 광주 완전히 덮었잖아요. 광화문도 완전히 덮었고요. 자, 이거를 아주 그냥 3.1절 날은 그냥 광화문으로 그냥 1,000만 명이 덮어서 진짜 그야말 맞다는 악소리 못하게 다 그냥 끝내야 됩니다. 참 불안감이 공존한다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용기와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